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 강사 조홍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는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을 준비라고 하고, 준비를 잘했을 때 결과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 같은 것들, 이러한 준비 중에서 반드시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준비가 바로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준비는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재산의 준비도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 혼자서 준비해갖고 혼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을 잘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자, 이렇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도 내가 후회가 없겠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점검해 봤을 때 무언가 꺼림칙하고, 이대로 내가 혹시라도 어느 날 그날이 왔을 때 반드시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을 걸어봐야 됩니다. 오솔길을 걷듯이 차분차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지났던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마음의 층들을 나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깊숙함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무의식까지 여러분이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 회고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말로는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내 마음을 처음 들여다보고 나면은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응어리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내가 받았는가를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이러한 성찰과 인생 회고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한번 산책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촛불을 하나 켜놓고 제 말을 듣고 마음을 한번 거닐어 보는 인생 회고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여러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을 감고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또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과 100년 후에 아무도 없는 우리가 그 과거를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짧은 시간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 인생의 고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먼 옛날 아주 귀여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의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조금 커서 어머니 손을 잡고 유치원에 아니면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친구들을 처음 만나고 세상과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선생님을 보고 친구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많았던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그동안 나하고 했던 얘기들, 나와 한 약속들, 이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잊어먹고 까맣게 친구들과 약속한 걸 잊어먹고 산 건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고마웠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자, 여러분 한번 선생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던 그 많은 말들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많은 것들이 내 몸에 차근차근 쌓여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선생님에게 가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스승의 날이라든지 어느
기념일이 돼서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요? 자, 눈을 감고 이렇게 고마웠던 분들이 내 옆에 이렇게 많아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마음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만남과 이별을 겪고 상처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면은 드디어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로맨틱한 그런 추억을 쌓게 되겠죠. 우리가 혹시 까맣게 잊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 이웃들, 그리고 나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혹시 그 안에서 내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한번 해결해주고 또는 내가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녹여내고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고마우신 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해주고 그분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은 모두가 내가 잘나서 혼자 잘 산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고 특히 가족의 헌신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과정이 바로 인생 회고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난 세월에 무엇인가를 잊어먹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성찰의 가장 큰 과제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인생 해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해고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얻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약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처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상처는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라는 것은 주고받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꼭꼭 기억하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남이 준 상처는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맺힌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내가 상처를 준 것도 한번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상처를 남에게 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기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 상처를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를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절에 가면은 참회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커다란 인생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과제, 인생 회고 성찰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또는 TV에서 봤지만은 어떤 분은 과거를 생각하시다가 내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아, 내가 조금 도둑질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어린 마음에 차비를 안 내고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이 크게 뒤에 깨닫고 차비를 버스에서 돌려준 그런 미담도 여러분 TV에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은 반드시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있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나한테 맺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웰다잉에서 중요한 마음의 성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본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수래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찌지고 뽑고 이렇게 백년단 살면서 한이 맺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결과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지 뻔히 알면서 마음속에다가 그렇게 순수하고 예쁘게 여러분이 오셨다가 갈 때는 한과 미움과 원망을 가득 안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내려놔야 되는 것들은 바로 원망과 미움과 한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이나 과거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전부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쁘셨던 분들이 죽으면은 이만큼 머리가 길러가고 한 맺힌 귀신이 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한 맺힌 귀신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의 준비 중에 제일 크게 있는 건 미움과 원망과 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과 한을 내려놓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지 않는다. 살아서 지옥 가는 것은 바로 미움과 한과 원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본전치기고 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거는 지옥 가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무엇을 갖고 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추억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추억 만들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려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남는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1년밖에 안 남았다 살 날이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인 경우에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은요. 파리의 에펠탑을 못 봐서 내가 아주 한이 맺혔다든지 에베레스트산을 못 봐서 내가 한이 맺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하고 내가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하는 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든지 1년밖에 안 남았다 하실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행을 가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쓰게 되면은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추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추억을 만드시면 됩니다. 추억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열어보면서 미소를 짓듯이 이 세상의 많은 장면들을 사진은 갖고 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다가 예쁘게 찍어갖고 갖고 계시는 것이 마음의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의 준비에서 중요한 거를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보시면은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마지막에 전부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자식한테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꽁꽁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서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면은 그만큼 내가 한꺼풀 마음속에 있는 걸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 성찰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들이고 남한테 욕 들어먹어가면서 모았던 재산을 다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이걸 버리고 갈까요? 아니면 갖고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공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았던 이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물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고 갈 것이냐, 빼앗기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재산과 물질을 주고 가고 싶습니까? 빼앗기고 싶습니까? 주고 가고 싶죠. 누구나 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주는 것을 나눔이나 기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눔이나 기부를 하지 안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아직 많이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내 재산은 모르겠어요. 지금 100살이 넘게 산다는데 누구는 7억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8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재산을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기에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선뜻 기부나 나눔을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남한테 먼저 주고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살아있을 때 나누는 마음이 가장 좋지만 나누고 기부하는 것을 못한다면 두 번째는 죽을 때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방법이 유증이라는 방법입니다. 유증은 뭐냐 하면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것인데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유산을 내가 자식들에게라도 어떻게 나누어 줄 거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유언장에 기재해 놓는 것을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증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유언을 통해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누는 것을 나눔과 기부, 봉사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서 나누는 것을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그리고 법률적 재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함으로써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홀가분하구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처음에 그대로 무에서 무로 가는 것을 내가 실행했다. 이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법정 스님을 우리가 뽑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왔듯이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소유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내가 썼던 글까지도 전부 절판을 시켜라고 말씀하셨고 추기경님께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각막 이식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은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아주 대단한 우리 웰다잉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분의 결과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무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마무리에 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좀 더 웰다잉이 무엇인가 안에 내용을 좀 깊숙이 들어가서 웰다잉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문학 분야에서도 계속 강의를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